비트코인이 5,40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도 뭐랄까 그냥 투기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기간이 언제입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힘있게 올라갔었을 때가 언제죠? 여기죠. 2017, 8년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시황제로 등극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시진핑이한테 안 죽으려고 모아놓은 돈들 뭐 이렇게 잘 꿈쳐 두려고. 그래서 해외로 자본이 튀어나갔고, 그 튀어나간 자본들이 제주도 땅값을 올렸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올렸고, 그리고 글로벌 그 증시를 올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이뤄내게 되죠. 이때 1,000만 원이 넘어갔던 겁니다. 1차 상승은 좀 뭐랄까 투기성 자본? 이런 걸로 비트코인 쪽으로 중국 자본이 넘어갔다면 작년 말에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정식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페이팔에서 직접 실물 가치로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죠.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신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이 자금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유동성이 너무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생기는 거고, 그에 따라서 안전자산격으로 투자자산 그리고 안전자산격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조차도 우리 테슬라 자동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비트코인에다가 1조 5천억 을 때려 박았죠.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다 모건 스탠리 자회사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그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고, 위지트가 그중 대장주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번져나가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걸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막게 되죠. 달러가 넘치니까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내려가죠. 원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있습니다. 달러가 공급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환율을 맞추려면 원화도 찍어가지고 가치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화만 그렇습니까? 일본 엔화는, 중국 위안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 찍어야지. 같이 찍어야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미국이 달러를 찍는다는 전 세계가 자국의 화폐를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급이죠. 코로나가 번져나가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찍는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올라간다. 왜? 원화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한 거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식이 상승한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한다. and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다. 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5일
기름 가격이 상승한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WTI 가격이 60달러를 넘어간 겁니다. 기름 가격이 상승하니까 제가 오늘 뭐 추천했었어요? 흥구석유. 제가 그래서 추천했던 게 흥구석유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WTI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던 거고. 왜냐면 예전에 흥구석유가 기름이 이렇게 움직일 때 흥구석유가 가장 등락이 심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흥구석유를 그래서 추천을 했었던 거고, 유가는 당분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달러를 찍어낸 이유가 뭡니까? 달러를 찍어낸 이유는 바로 경기 회복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인프라가 늘겠죠? 인프라라 하면 뭐 공장도 그렇고 뭐 다리,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인프라가 증가된다는 건, 인프라가 증가될 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구리가 들어가죠. 전기 배선. 전기 배선이 들어가죠. 전기 배선 양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지금 풍력도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인프라 팍팍 늘리고 있잖아요. 얘네들 다 뭐 들어갑니까? 전기 배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데, 경기가 회복될 때, 이거 전통적인 겁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때 전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배선주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 상승으로 오늘 배선주가 올라갔잖아요. 그 배선주가 올라가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러를 찍어냈다는 인플레이션 위협이 오고 있다는 걸로 결론이 가게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이잖아요. 위험한 거죠. 천천히 물가가 상승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려면, 물가 상승이 뭡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왜 해요? 그만큼 많이 찍어냈으니까 돈이 흔하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물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면 안 돼요. 왜? 경기가 죽었잖아. 이러면 안 좋지.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데, 물가 상승을 막는 방법은 은행에서 돈 빨아가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빨아가야 되는데,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로 갑니까? 이자율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을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야 물가 상승을 막을 수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럼 이자율로 대표되는 게 뭡니까? 이자율로 대표되는 건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장 이렇게 볼 때 미국 채권 10년물 이자율이 뭐 어떻게 움직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리포트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미국 경제 기사 같은 거를 읽을 때 미국 10년물 채권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채권이 이자율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이자율이 중요한 거고요. 이 채권 이자율에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채와 장기채의 차이, 뭐 요게 중요한 거게 되는데, 요거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FRB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율을 안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1월 달에 주가가 막 하락하고 이랬었잖아요. 1월 말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체크가 됐었던 내용이 뭡니까? 저때 당시에 증시가 흔들렸었던 이유, 중국이 이자율을 올린다라는 루머가 돌았었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이자율을 올린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움직였던 거고, 하방향으로 움직였었던 거고, 최근 이슈가 뭡니까? 바이든이 2조 달러 부양책 내놓는다고 이야기했죠. 언제까지? 3월 달까지. 3월 며칠까지더라? 3월 중순? 기억이 3월 중순쯤으로 하는데, 아무튼 2조 달러 부양책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버티고 있다가 주때 중국이 이자율을 올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부양책이 너무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2조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면서 증시가 움찔움찔하면서 흔들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향후에 리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2조 달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2조 달러가 줄어들 가능성은 뭡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2조 달러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2조 달러를 줄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은 증시 하락에 증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로 결론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 안 가갖고 지금 탈주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실물 경제잖아요. 이렇게 실물 경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머릿속에다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리세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원자재 상승, 구리 가격 상승으로 지금 배선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배선주의 상승은 뭐예요? 경기 상승의 전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경기 상승의 전초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간다면 미국에서 2조 달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시장이 좋지는 않다. 리스크는 항상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놔야 된다. 흘러가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리스크가 지금 뭐예요? 물가 상승이 팍팍팍팍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되는 거고, 리스크,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뭐가 각광받는다고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순환돼서 지금 이해가 가요? 하나하나? 경기는 이렇게 돌아가요. 좀 어려워지죠? 되게 많네. 코로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승전 비트코인으로 끝나는 뭐 요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인플레이션이든 뭐 이런 것들은 리스크에 존재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뭐예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요거 지금 현재 요 상승하고 있다는 증시가 현재도 상승 중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리스크 하나 나오죠. 리스크가 뭡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주가가 쭉 하락했었던 이유가 뭐죠?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 이렇게 꼬라박았던 이유가 뭡니까? 미중 무역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우리나라가 리스크를 많이 떠안았었는데 오늘 티토류 상승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장 끝나고 나서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많이 상승했을 겁니다. 내일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중국이 꿈틀거리죠. 뭐로? 히토류로.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꽈광하고 부딪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안 좋죠. 히토류 상승하는 거 안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주식쟁이는 어때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한국 증시가 작살이 나도 내 계좌만 빵꾸가 안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히토류가 상승하고 있고 요 상황에서 우리는 히토류에 투자를 해야죠. 뭐 테마주를 하시거나 단타를 하시는 분은 히토류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꽈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심하게 꽈강거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격을 크게 먹을 수도 있죠.